이번 교육에서 다룰 장비는 파이버 레이저 커터입니다. ACC 텍의 AKJ1390F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의 작동 원리와 활용성,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장비를 사용해서 소재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커터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하자면 고출력 레이저로 소재를 절단하거나 소재 표면에 각인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원자를 자극해서 빛을 흡수하게 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때 빛 에너지로 방출하여 소재를 녹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질이 필요한데 어떤 매질을 사용해 레이저를 발진시키느냐에 따라 레이저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배울 파이버 레이저는 광섬유를 매질로 사용하고, 레이저 가공 분야에 널리 이용되는 CO2 레이저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매질로 이용합니다. 헬륨과 네온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HEME 레이저, 가스 대신 보석 루비의 크로미온을 매질로 사용하는 루비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파이버 레이저가 발진하는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광섬유를 매질로 빛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섬유는 중심에 빛이 전파되는 코어가 있고 내부, 외부, 이중의 클레드가 코어를 동심원 모양으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가 클레드를 통해 전반사하며 파이버 코어에 흡수되는데, 이때 흡수된 빔이 빛을 방출하면서 증폭됩니다. 빛이 굴절하면서 앞으로 진행할수록 강도는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출력 거울 쪽으로 빠져나와 소재를 절단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의 구조를 크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맨 아래 소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커팅 베드, 레이저가 출력되어 움직이며 소재를 가공하는 커팅 헤드, 커팅 헤드가 X, Y축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축, 장비에 열을 식혀주는 워터 칠러와 가공에 도움을 주는 보조가스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출력되는 커팅 헤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를 한 점으로 모아주는 초점 렌즈가 있고, 그 아래에는 보조가스를 투입시켜주는 보조가스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커팅 헤드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초점 렌즈를 보호하고 보조가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출되는 보조가스가 균일하지 않으면 커팅 부위가 고르지 않고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파이버 레이저 커터에서 사용하는 노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황동색 노즐이 싱글 노즐, 오른쪽에 니켈색 노즐이 더블 크로밍 노즐입니다. 싱글 노즐의 경우 질소를 보조가스로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더블 노즐은 산소를 보조가스로 사용하여 탄소광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노즐의 직경과 높이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두꺼운 소재를 절단할수록 직경이 큰 노즐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즐은 가공물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노즐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노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습 교육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는 광섬유를 매질로 발진하지만 작업 시 반드시 보조가스가 필요합니다. 보조가스는 가공 시 발생하는 오염과 이물질을 차단하고 과열을 방지하여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공물의 표면을 냉각시켜 가공물의 품질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에서 사용되는 보조가스는 산소와 질소인데 가공할 소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산소는 용융물을 태우고 불어내는데 산소의 순도가 높을수록 절단면의 밝기가 밝습니다. 주로 탄소강, 아변강, 전기도금 강판, 구리 등의 소재를 절단할 때 산소를 이용합니다. 질소는 용융물을 불어내며 소재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 또한 순도가 낮을 경우 절단면이 황변하거나 밝기가 어둡습니다. 질소는 스테인리스 스틸, 도금강, 황동, 알루미늄 등의 가공에 사용됩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로 가공한 작업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 거리입니다. 그림처럼 노즐에서 소재 표면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초점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이상적인 초점 거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소재 두께 2분의 1 지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소재 바닥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조가스의 압력입니다. 소재에 따라 올바른 보조가스의 종류와 순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압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열을 발산하고 슬래그를 날리는 역할을 하므로 가스 압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절단되지 않거나 절단면이 융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스 압력이 높으면 절단 부분이 많이 높게 되어 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단 속도입니다. 절단 속도에 따라 가공 시 발생하는 스파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올바른 절단 속도로 가공하는 경우 스파크가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스파크가 기울어지고 느린 경우에는 스파크가 적고 확산되지 않습니다. 레이저 속도가 느리면 레이저의 밀도가 높아져서 열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슬래그가 많이 생기거나 코팅 단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절단이 되지 않거나 코팅 단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이저 출력값, 렌즈 청결도, 레이저 경로 등에 따라서도 작업물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단면은 이렇습니다. 절단 시 생기는 결이 서로 평행하거나 혹은 아래쪽의 폭이 조금 더 좁은 형태입니다. 앞서 말한 요인들의 세팅값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절단이 되지 않거나 소재 하부에 슬래그가 생기거나 단면이 거친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과 두께값에 따라 적절한 세팅값을 설정하여 장비를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버 레이저 커터로 가공할 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이버 레이저 커터는 탄소광,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구리, 티타늄 등의 금속을 가공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반면 가죽, 목재, 섬유 등의 비금속 절단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레이저 파장 흡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반사율이 높은 재료의 경우에도 보호렌즈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파이버 레이저 커터 이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